이제 9일에 열리게 된 남북 고위급 회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당국 회담이 열리는 건가요? 사실은 2015년 12월 달에 차관급 회담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딱 2년여 만에 되는 거죠. 성사가 된다라면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당국 회담이 되는 거죠. 남북한 당국자가 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북한이 오늘 오전에 전통문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날 이게 고위급 당국 회담을 갖자라고 제의를 했죠. 네. 제의를 했는데 의례적으로 3일 날 조선중앙TV가 이례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나와서 해서 굉장히 빨리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닫혀 있었던 판문점 전화선도 연결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틀간 굉장히 3일간 이 통일부 당국자들이나 뭐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국방부의 남북 관계에 관련하는 당국자나 기자들까지 굉장히 조바심을 탔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 16분쯤 왔죠. 연락이 와서 9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달려가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속으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실무회담 이런 거는 문서 교환을 통해서 하자. 이렇다라고 보면은 주말 동안에 내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바삐 물밑에서 네. 바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죠. 일단은 화답이 온 게 대해서 굉장히 청신호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전문 발신자가 더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보니까 놀라웠던 것이 발표자였던 조평통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 수신 이렇게 돼서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뭐 이런적으로 봐서는 외형적으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속으로 해빙되는 그런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이 채널이 복구가 되고 나서 북한에서 언제 이 답이 올 건지 이거 우리 측에서 계속 기다려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며칠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한 3일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 일부 이제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온다면 대표단의 고위급 인사가 오거나 여러 가지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의외로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의문점이 풀렸을 수가 있죠. 사실 미국에서 신중하게 접근에 따라하는데 공식 입장은 안 나오고 굉장히 주변 미국의 워싱턴의 기류만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어젯밤 10시에 그러니까 우리 미국 시각으로는 오늘 아침 8시에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해서 한미 훈련을 연기를 하자.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안개가 걷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 하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더 회신을 보내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오는 9일에 열리는 첫 회담부터가 고위급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현재 통일부 당국자들은 그렇게 비추면서도 사실 확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오늘 회신문을 보내올 때 고위급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네. 안 왔는데 9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달려가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이제 문서 교환을 통해서 실무나 수석 대표를 논의하자라고 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게 잘 되면은 바로 9일 날 고위급으로 갔죠. 그럼 고위급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겠죠. 예.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회담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네. 이렇게 직접 나가서 북측에서도 역시 대남 일꾼이라고 표현했던 이 조평통 위원장이 과거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 북한의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곽기관이라서 이게 당국자로 봐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열어서 이거를 국가기구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성곤 위원장이 카운터파트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자격 시비에 논란의 여지는 없고 그래서 희망컨대 아마 9일날 하기로 했는데 몇 시에 하자 뭐 여러 가지 의제를 하면 굉장히 준비 사항이 많거든요. 네. 네. 어떤 뭐 발표문은 동시에 할 것이냐, 나중에 기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기자들한테 몇 분 동안 공개하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주말 동안에 긴급히 하겠죠. 사실은 실무회담도 얼굴을 맞대고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텐데 이런 전문을 통해서 하면 양국 모두 본부의 훈령을 받아야 되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걸쳐서 잘 되면은 네. 9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대부분 이제 과거에 보면 오전 10시쯤 하게 되면은 북한은 아마 자기들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하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담본부에서 출발하는 대표단 출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역산을 하기 때문에 희망컨대 조명균 장관, 저쪽은 북측은 리성원 위원장이 마주 앉고 그다음에 이 평창올림픽이니까 문화체육 관계자들이 배석해야 되겠죠. 네. 북측도 북한 체육 관련 실무자들이 참가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테이블의 그림이 연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좀 간단히 짚어보긴 했는데 일단은 의제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네. 참가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밖에 다른 문제도 이번에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 앞서 기자님과 청와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죠.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기류인데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성급하면 이산가족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고령화 이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군사 문제인데 이산가족 문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더니 사실은 한 두 달여가 필요하다는다. 우리야 이렇게 미리 대한적 십자사에 이렇게 상호 이 명단이 있지만 이 과거의 전례를 비슷해 볼 때 이산가족 상봉이 200명 이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의 맥시멈 200명밖에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사실은 이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북한이 이제 지역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설 기간에 하면 좋겠는데 사실 물리적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의견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네. 군사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은 뭐 훈련하지 말아라, 전략 자산 배치하지 마. 이건데 우리로서는 한미 미측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뭐 당장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해 군 통신선과 동해 군 통신선, 그다음 해상 통신선 여러 가지 차단된 것이 이른바 삼통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제기하는 게 가장 우리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은 다르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논의는 사실은 빼고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북한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협의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자체 강론으로 가면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선수단이 온다라고 했을 때 단장 뭐로 오느냐.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에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한테 북측 대표단이 왔었어요. 네. 중국 통해서 입국하면은 올림픽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이것이 육로로 올 거냐. 육로로면 금강산을 통해서 금강산 CIQ를 다시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판문점 이렇게 하면은 남북 군사회담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당국 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 우리 남북관계 좋을 때 고려항공이 평양에서 인천이나 김포공항 혹은 평창이니까 강릉이나 양양공항에 내린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냐면은 직항로는 북한의 국적기는 하나밖에 없죠. 고려항공. 예. 이게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논의할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술단, 대표 그다음에 참가단. 물론 네. 우리 평창에는 북한 선수단이나 북한 관계자들의 숙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응원단이나 예술단이었을 때 이 사람들의 숙소 안전 문제, 이동 수단, 안전 보장을 어느 선까지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나눠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드린 이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만 하더라도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죠. 지금 그거에 더해서 뭐 비용을 누가 댈 거냐 이런 문제도 네.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관심을 받는 부분이 이제
이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게 되면 네. 대표는 누가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또 있습니다. 예, 궁금증이요. 사실은 그 뭐 김여정이냐 최룡이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고위급 인사인데 북한 IOC 위원 이제 최희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최룡해가 오게 되면은 문제가 또 생기죠. 제재 대상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인데 유일한 백두혈통인데 이런 거물급 인사가 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하계 올림픽과 달리 이번 동계올림픽은 북한 선수단 규모가 거의 본 게임에는 한 2~3명 정도, 그다음에 패럴림픽 경우에는 한 많아봤자 6명 내지 10명 정도랍니다. 그럼 물론 예술단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북한 사회주의 체육 특성상 이런 소규모의 거물급 인사가 오겠느냐라는 회의감도 없잖아 있죠. 네. 근데 실제 거물급 인사가 오면 앞서 제기했던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논란의 조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간에 이번 9일날 회담할 때 실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번 남북 회담을 할 때 청와대나 우리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힌 거 있죠. 미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미국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체제 지원비나 이런 거 지원해주면 결연 위반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지만은 2년 만에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